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8월 12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와 FBI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내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FBI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긴 하지만 법무부 소관입니다. 법무부의 메리 갈랜드를 비롯한 많은 고위직들은 우리가 FBI가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자는 FBI의 크리스 레이 국장이므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 레이 국장을 지금 떠밀어 넣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의 내분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을 크리스 레이도 아닙니다. 크리스 레이는 내가 매일매일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영장 발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였던 것은 우리 FBI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전혀 그 변명이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과 법무부에서는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을 희생양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결국은 딥스테이트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FBI 기습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였던 레이나르트 판사는 오늘 FBI에게 8월 15일까지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FBI가 영장 집행을 한다고 영장을 가지고 말하라고에 들이닥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들이 영장의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FBI는 영장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총칼로 위협하며 그냥 들어가고 모든 변호사들을 다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영장 봉투만 보았지 영장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이 무력에 의한 진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영장을 발부하였던 판사는 자기가 영장을 발부한 내용과 디테일을 다 공개하라고 오늘 FBI에 명령을 한 것입니다. FBI는 자체 기밀 서류라고 하면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모든 국민과 모든 시민들은 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영장 내용을 당연히 요구할 권리도 있고 또한 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할 모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급습에 대하여 지금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선거에서 필이 나가서 투표를 하겠다는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공화당원들 중에는 85%가 필히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을 지지하며 투표하겠다고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민주당을 돕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완전히 폭망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조 바이든이 2024년까지 그냥 치매 노인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탄핵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앞으로 100년 동안은 정권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시내에 있는 FBI 본부 빌딩에 열을 받은 한 시민이 무장을 하고 침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총격이 벌어졌고 이 범인은 지금 프리웨이를 타고 도주 중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시내티 시내에서 60마일의 북쪽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과 FBI 요원과 지역경찰이 서로 대치 중에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강제 급습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난 시민인 모양입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자기 동네는 FBI 본부에 AR 자동 소총을 가지고 침입하려고 하였겠습니까? 다 쏴 죽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탄시에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옛날을 회상하며 말이 끄는 마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몇 불을 주게 되면 센트럴 파크를 한 바퀴 도는데 그 마차가 손님을 태우고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 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마부는 말에게 채찍질을 계속 가했지만 말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결국은
지역 경관들이 와서 말에게 아드레날린 주사를 주니 말이 겨우 일어섰으나 그 말은 탈수 현상과 지쳐서 즉시 수의사병원센터로 옮겨졌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마부를 동물 학대 혐의로 지금 구금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물도 주지 않고 100도가 넘는 땡볕에서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 많은 동물 애호가들이 당장 센트럴파크에서 운행되고 있거나 또는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차 투어 여행은 다 자동차 투어 여행으로 대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압박을 받아서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마차 운행을 금지한다는 조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투어 버스만 돈 더 벌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1000만 불짜리 광고를 지금 게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바로 카바나우의 동료였던 현지 법무부 장관인 메리 갈랜드가 카바나우 대법관에 대한 공격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은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DOJ의 수장으로서 메리 갈랜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광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카바나우 대법관과 메리 갈랜드는 콜롬비아 특별구 순회 항소법원의 동료 판사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료 판사가 지금 대법관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메리 갈랜드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갈랜드가 대법관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셈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딥스테이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메리 갈랜드는 모든 것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법률을 잘못 배운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낙태 법안은 바로 로앤웨이드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가 바로 R이죠. 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로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R이 깨졌으므로 네브라스카에서 한 모녀가 살인 혐의로 기소를 당한 사건이 낙태법이 주법으로 회귀된 이후에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네브라스카에 살고 있는 모녀가 10년 전인 2012년 당시 임신 24주째였습니다. 죽은 태아의 할머니가 되는 당시 17세로 임신한 여인의 어머니가 딸에게 호르몬제를 강제로 먹이고 둘이 또한 같이 합의를 하여 아기를 낙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20주가 넘게 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네브라스카주 검찰청에서는 이들을 기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의 개를 죽인 사건 때문에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낙태에 관한 모든 법은 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각 주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네브라스카주 주법에 의한 20주가 넘은 태아에 대한 살인으로 지금 적용받아 오늘 구속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식품 관련 사업체가 많은 화재와 사고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 재분 공장인 오레곤주 동부에 있는 펜들턴 밀이 오늘 화재에 불타고 있습니다. 회사가 1차적으로 거의 다 전소가 되었다고 하며 소방관들은 1차적으로는 불을 껐다고 하나 아직까지 밀가루 안에 서 있는 잡열들이 남아있으므로 언제 재점화가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고 해당 소방서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 미국의 곡물 현장마다 연이어지는 의문의 화재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방화인지 자연 발화인지 그런데 100년에 가까운 이 재분소가 갑자기 오늘날 와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었다고는 믿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란과 전 세계적인 식량 대난이 예고되어지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